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란쌤입니다. 오늘은 작자 미상의 임경업전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0페이지 펴고 같이 열심히 필기하면서 수업 열심히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이 작품 시작하기 전에 감상열기 부분에 보면은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적혀 있죠. 역사적인 인물인,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을 그린 군담 소설이고 서사 갈래의 전개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에 주목해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마 한국사 시간에 이미 배웠겠지만 기억 다 나죠? 다 배웠겠지만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 병자호란은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이 있었던 사건이죠.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고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한 인조의 모습이 작품 내에 반영되어 있고 또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된 후에 대군과 궁중 비빈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습 등이 작품 내에 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소설 속에 어떻게 녹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 부분 요 그림에 보면은 인조와 임경업과 김자점 전부 다 그때 당시의 실존 인물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임경업이라는 이 주인공, 이 인물은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지만 이 인물은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 그냥 다른 일반적인 영웅 소설에서의 영웅이 아니라 민족적 영웅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민족적 영웅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른 영웅 소설이랑 다르게 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영웅으로 성장을 하고 결국은 비극적 결말을 맺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장원급제 후에도 막 백성들 가까이서 선정을 좀 베풀고 백성과 동고동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임경업이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영웅임을 나타내기 위한 설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김자점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군담 소설이나 영웅 소설에서는 꼭 주인공과 반대되는 인물이 대립하는 갈등을 겪는 인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악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 두 인물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김자점 하면 역모를 꾀하는 인물로 자신의 역모에 방해가 되는 임경업을 경계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인물도 마찬가지로 실존 인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앞부분 줄거리 설명 간단하게 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면 임경업, 이시백 이런 인물들 이름 나오죠? 이 인물들도 전부 다 예쁘게 임경업, 이지백 이런 인물들도 전부 다 실존 인물이다. 이게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실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겠지.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서 여기서 호국은 청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청나라를 도와서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이렇게 귀국했을 때 막 왕도 반겨주고 백성들도 반겨주고 막 칭송받고 이렇게 임경업이 돌아온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청나라는 임경업의 도움을 받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강성해진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 했던 거지. 임경업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도리어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서 이를 막으려고 했어.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가달과의 전투에서 임경업의 용맹스러움을 이미 봤던 거지, 청나라는. 그래서
의주를 피해서 함경도로 돌아 들어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임경업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막 갈고 닦고 있었어. 그런데 오히려 조선 조정에서는 태평하게 엄청 태평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의주를 피해서, 왜냐면 임경업은 무서우니까 청나라에서 함경도로 돌아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거지, 조선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임경업을 부르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큰일 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임경업은 이미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연락도 못 받고 해서 결국은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이게 아마 병자호란의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이를 갈고 있었던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군하고 있는 그 청나라를 모조리 무찌르려고 했는데 호국의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도 만류를 하고 그다음에 청나라가 보여준 거지. 이거 봐라. 인조도 이렇게 항복했다. 너네 나라 왕도 이렇게 항복했다 하면서 항복 문서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준 거지.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면서 조선한테 군사를 보내라. 특히 임경업이 대단한 영웅이니까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임금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을까? 당연히 안 보내고 싶겠지. 요구하지만 안 들어주고 싶었지만 누가 부추겼겠어. 어, 여기서의 악인인 김자점이 부추겨서 어쩔 수 없이 파견을 보내게 되는 거지. 근데 임경업은 이를 이용해서, 왜냐면 임경업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오히려 호국을 속여가지고, 야, 명나라, 너네 내가 이렇게 칠 테니까 바로 항복해. 알았지? 항복하는 척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호국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 들켜버린 거지. 그래서 그 호왕이 임경업을 잡아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임경업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또 김자점이 거기서 또 역할을 한 거지. 잡혀가게끔. 그래서 잡혀가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좀 생략되어 있는데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또 열심히 이를 갈면서 또 호국을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임경업의 부하인 독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독보라는 인물이 배신을 하게 돼. 근데 배신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하거든. 한 번 임경업한테 걸렸어. 근데 임경업이 봐줬어. 근데 두 번째 배신했을 때는 설마 내가 얘를 이렇게 아끼고 한 번 봐줬는데 또 그러겠어? 했을 때 또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계획이 다 들통난 상황에서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다까지가 앞부분 줄거리야. 굉장히 길었지만 만약에 이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쌤이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본문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절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절정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호황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내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굴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지. 경업이 가로되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여 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요? 라고 하면서 임경업의 어떤 모습? 절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임경업의 절개.
이런 모습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백성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좀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넣었겠지. 하니 호황이 분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하여 내어 베어라 라고 한 거지. 221페이지 넘어갑시다. 아이고.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임경업은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내 목숨 너한테 달린 거 아니고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내 명은 하늘에 있는데 너 머리는 10걸음 아래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안색도 안 변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야. 호황이 경업의 감직함을 보고 탐복하여 묶은 것을 풀고 호황이 아까는 막 경업을 죽일 것처럼 하다가 상황이 지금 반전된 거지. 상황의 반전. 오히려 손으로 이끌려 올려 앉혀놓고 말하는 거야. 장군이 나한테는 역신인데, 나한테는, 이렇게 역적인데, 조선에서는 너는 충신이구나. 내 어찌 충절을 해야겠느냐. 너의 뜻대로 해라. 여기서 있는 이 장군은 임경업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임경업 뜻대로 해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세자와 대군을 풀어준 거지. 인질로 잡혀온 세자와 대군을 풀어준 건데 이걸 봤을 때 임경업이 세자와 대군 풀어달라고 얘기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넘겨서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임장군이 천자께 청해서 여기서 천자는 호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같은 인물을 계속 다르게 지칭하고 있으니까 맥락에 따라서 누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좀 더 쉽게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면서 국문으로 나와서 기다리다가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배우니 호황이 이르기를 자, 15번째 줄에 경등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해서 너네를 보내주면서 소원 말하면 정을 표하겠다, 소원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요 맥락에서도 보면 임경업이 좀 목숨을 걸고 세자와 대군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충절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지. 목숨을 걸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세자랑 대군이 각각 요청하는 게 달라. 재밌게. 세자는 금, 은, 재물을 요청을 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야? 백성을 요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 그럼 이게 누가 더 멋있니? 그치. 백성을 이제 다시 백성들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한 게 좀 더 멋있지. 그래서 호황이 어쨌든 둘 다 뜻을 이루게 해주면서 대군을 좀 더 기특하게 생각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메시고 나와서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면서 말하기를 장궁의 적택으로 고국에 돌아가는데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하니까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업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늘이 도와서 세자와 대군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다행인데 모시고 가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세자도 장군과 같이 못 가니까 너무 아쉽다. 우리가 중간쯤에서 기다리니까 얼른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저도 얼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하가 오히려 지금 세자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지. 세자를 지금 안심시키고 있으면서 인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위하여 만리타국의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누가 구해줬겠느냐. 우리를 보내고 오히려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이 도와서 얼른 돌아오게 하소서 하면서 여기까지가 절정 첫 번째. 그 다음은 중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다음부터 절정 두 번째 부분 설명 시작할게요.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여기에 있는 이 김자점이라는 인물, 부정적인 인물이겠죠.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되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임경업이라는 영웅적 인물이 있으면 내가 걸림돌이 되잖아. 그래서 이 인물이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상께 주장하기를 여기서 임금 얘기하는 거지. 경업은 반신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 모함하는 거지. 김자점이 지금 임경업을 모함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왕한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23페이지. 상이 크게 놀라 말씀하시기를 무슨 연고로 망고의 충신을 해하려 하느냐. 여기서 망고의 충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임경업 얘기하는 거지. 임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지금 왕은 임경업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임경업에 대한 이 부분. 임경업에 대한 경업 하시고 자점을 어미꾸지러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너라 하면서 또 어떤 꿍꿍이를 지금 또 모함을 하고 지금 임경업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장군이 반한다 하여 역제로 잡아오라 하신다 하고 칼을 씌워 재촉하니까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 이제야 돌아오고는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이 부분만 봐도 지금 백성들이 임경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임경업이 평소에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 하거늘 경업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하면서 자기가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경업이 지금 새별령 따로 설치한 군영에 다다라서 격군과 더불어 겪었던 그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격군들을 불러
다음 페이지 넘겠습니다. 224페이지.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말리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했더니 시윤이 불행해서 죽게 되매 다시 보기 어려우니 여등은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 차리거라 하면서 계속 마찬가지야. 자신이 불행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임경업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자신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임경업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 격군 등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어떠하리요 과히 슬퍼하지 마소서 하면서 차마 못 떠나고 있는 거지. 군사들도 평소에 임경업을 얼마나 따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게 되니 니라서 신원하여 주리요 하고 통곡하니까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이 부분을 서술자의 개입.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금 소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산, 강, 풀, 나무, 결국은 자연도 슬퍼할 정도다라고 이 상황이 슬픈 이만큼 더 슬퍼라고 갑자기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절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절정 마지막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